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는 실화입니다. 미국 맨해튼 한복판의 고급 백화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 평범해 보이는 한국 중년 여성이 완전히 무시당했다가 나중에 그 여성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사건이죠. 도대체 그 여성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무시했던 직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박미선이라고 합니다. 올해 56세인 한국 여성이죠. 사실 제가 누구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먼저 그날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루였거든요.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가을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 있는 한 고급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사실 특별한 용무가 있어서 간 건 아니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현장 점검을 하려고 했던 거죠. 저는 워낙 검소한 성격이라 15년 된 도요타 캠리를 아직도 타고 다니고 옷도 화려하게 입지 않는 편입니다. 그날도 편한 운동화에 모자를 쓰고 검은색 점퍼를 입고 갔어요. 백화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가 찾는 매장이 보였습니다. 바로 라루미에르 플래그십 매장이었죠. 천천히 걸어가면서 매장 분위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매니저로 보이는 여성이 저를 쳐다보더니 뭔가 불편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테일러 브룩스라는 30대 후반의 백인 여성이었습니다. 테일러는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예약 고객 아니시면 저희 컬렉션 구역은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목소리 톤부터가 명백히 저를 거부하는 느낌이었죠. 마치 제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냥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는데 테일러는 고개를 저으며 저희는 특별한 고객들만 모시고 있어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매장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직접 디자인한 드레스들이 어떻게 진열되어 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특히 2024년 프레스티지 라인의 새 드레스가 눈에 띄었어요. 원단 질감이 정말 훌륭하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 드레스를 가리키며 이 드레스 정말 아름답네요. 원단이 특별해 보이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테일러의 반응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이건 6,500달러짜리예요. 특별한 분들만 구매하시는 거거든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완전히 저를 무시하는 말투였죠. 제가 그 정도 돈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옆에 있던 20대 히스패닉 여성 직원 엘리사가 어딘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았지만 상사인 테일러 눈치를 보느라 말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꾹 눌러 담고 참을성 있게 제가 예약하고 보고 싶다고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정말 조용하고 정중하게 말했는데 테일러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굳어지더라고요. 마치 제가 계속 귀찮게 구는 사람처럼 바라보면서 한숨을 푹 쉬었어요. 가끔 이런 분들이 오시거든요. 테일러가 다른 직원들도 들으라는 듯이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습니다. 그냥 사진 찍고 소셜미디어에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이요. 저희 브랜드 이미지에 맞지 않아서 정말 죄송해요. 마지막 말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톤이었죠.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30년 넘게 패션계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시당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지만 품위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매장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할리우드의 유명한 영화 감독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깔끔한 턱시도를, 여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테일러는 그들을 보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마이갓, 어서 오세요. 테일러의 목소리가 갑자기 꿀처럼 달콤해졌어요.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어떤 컬렉션을 보고 싶으신가요? 하면서 날아가듯이 달려가더라고요.
아까 저에게 했던 차가운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그리고 그런 편견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매장을 나서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매장 밖 복도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했죠. 이런 일이 과연 제가 평생을 바쳐 만든 브랜드에서 벌어져도 되는 건가? 고객을 외모와 차림새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저는 손에 쥔 휴대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전 뉴욕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수없이 무시당했었죠.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제가 아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헨리 나야. 박미선이야.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를 헨리는 즉시 알아챘을 거예요. 플래그십 매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PR팀과 인사팀, 법무팀에 즉시 컨퍼런스 콜 걸어줘. 지금 당장이야. 헨리는 제가 15년 동안 함께 일해온 부사장입니다. 제 목소리 톤만 들어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알 수 있는 사람이죠. 무슨 일이신지요, 미선?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모든 관련 부서 책임자들을 긴급 소집해줘. 그리고 이 매장의 운영 현황과 직원 명단, CCTV 영상도 모두 준비하라고 해. 사실 저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 라루미에르의 창립자이자 현재 최고 경영자입니다. 1993년 뉴욕 패션위크에서 한국인 최초로 갈라쇼를 연 디자이너이기도 하고요. 현재 미국 전역에 3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 패션 하우스를 이끌고 있어요. 연매출이 15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의 수장이죠. 그런데 제가 직접 만든 브랜드 매장에서 이런 모욕적인 대우를 받다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매장 쪽을 바라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테일러가 여전히 그 영화 감독 부부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곧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제 전화를 받은 헨리가 즉시 상황 파악에 나섰어요. 본사 직원들과 백화점 본부에 연락이 들어갔고 플래그십 매장에도 급히 전화가 왔죠. 테일러는 갑자기 쏟아지는 전화들 때문에 당황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호들갑이지? 라고 중얼거리면서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입 직원 엘리사가 몰래 핸드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박미선. 그 박미선? 지금 여기 와 있었던 분이 그분이야. 엘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엘리사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제가 누구인지 알아본 거죠. 라루미에르 창립자 박미선,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 영향력 있는 여성 CEO, 뉴욕 패션계의 전설적인 인물. 그런 사람이 바로 조금 전에 자신들이 무시했던 그 한국 여성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정식으로 다시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오지 않았어요. 검은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인사 담당 캐서린 이사, 마케팅 본부장, 마이클, 그리고 백화점 고위 관계자 3명이 함께 왔죠. 총 6명의 중요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타난 거예요.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와는 180도 다른 대접을 받았어요. 백화점 총괄 매니저가 직접 나와서 박미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테일러는 그제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벽 한쪽에 서 있었죠.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눈에 보였어요. 반면 엘리사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매장 중앙에 준비된 의자에 앉아서 테일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5초 정도 아무 말 없이 바라보는데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매장 안 모든 사람들이 숨소리도 내지 않고 있었어요. 테일러 브룩스 씨. 제가 차분하게 이름을 부르자 테일러가 깜짝 놀라면서 네, 네 하고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우리가 판매하는 건 옷이 아니라 가치와 철학입니다. 라르미에르가 추구하는 건 단순한 럭셔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그 철학을 완전히 짓밟았어요. 제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실망감과 분노는 매장 안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테일러는 당황하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고급 고객들만 모시려고 라고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끝까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죠. 오해라고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그럼 CCTV 영상을 함께 봅시다. 캐서린 이사가 태블릿을 꺼내서 어제 녹화된 영상을 틀어줬어요. 테일러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든 게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테일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영상이 끝난 후 저는 엘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엘리사, 어제 당신의 표정을 봤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죠? 엘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엘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듣고 싶어요.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테일러가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무례했거든요. 그리고 회장님이 드레스를 보시는 눈빛이 남달랐어요. 전문가의 눈이었다고 할까요? 일반 고객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엘리사의 대답에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양심과 예의를 잃지 않았어요.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브랜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 자리에서 엘리사는 정직원으로 전환되었고 뉴욕 지점 부매니저로 승진했습니다. 월급도 2배로 올려줬어요. 엘리사는 울먹이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제 테일러 차례였습니다. 저는 테일러 앞에 서서 말했어요. 테일러 씨, 라루미에르는 누구를 위한 브랜드인지 모르는 사람과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어제 보여준 건 바로 우리가 거부하는 가치관이에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테일러가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회는 어제 드렸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 기회를 편견과 차별로 짓밟았죠. 인사 담당 캐서린 이사가 해고 통보서를 건네줬습니다. 계약은 즉시 해지되며 업계 블랙리스트에 등재될 예정입니다. 테일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경비원까지도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매장 안 모든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라루미에르에서 일한다는 건 단순히 옷을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존엄성을 파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자들과 고객들이 매장으로 몰려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명품은 가격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완성됩니다. 라루미에르는 모든 사람의 존엄을 위한 브랜드입니다. 그때 한 백인 노년 고객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당신 같은 분이 이 나라에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저는 매장을 나서면서 엘리사와 함께 백화점 유리벽에 비친 라루미에르 슬로건을 바라봤어요. 존중과 함께하는 빛. 바로 이게 우리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이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진짜 명품이란 비싼 가격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편견과 차별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도 말이죠. 여러분도 누군가를 외모나 첫인상으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겉모습으로는 절대 알 수 없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